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현재 시간 이제 아침 7시 11분이네요.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 남마돌인가? 센 녀석이네요. 이름도 세게 보이죠? 이름도 세게 보입니다. 뭐 좀 돌자 들어간 애들이 좀 옛날부터 좀 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마돌이 지금 일본 쪽을 관통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비상이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비상근무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펑크가 나는 바람에 못했죠.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울증에 이게 제가 이제 좀 집중이 좀 돼야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데 오늘은 푹 잤는데 아침에 좀 잠이 좀 덜 깨네요. 아침에 우울증은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4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4가지 요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다음에 신체적인 거.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는데 술술 나오네요. 굳이 제가 잘 못 외우는데 술술 나옵니다. 먼저 이제 심리적인 게 뭐 자존감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다. 이런 사람들 우울증으로 가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한 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높아도.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충격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공포 중에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죠? 죽는 거 다음에 이제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에 연관된 것들. 내가 사업이 망했어. 당장 내일부터 우리 식구들이 손가락을 빨아야 돼. 그런 큰 충격 정도를 받으면은 이제 우울증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좀 자존감이 좀 셌나 봐요. 저는 이제 자존심이 센 거죠. 자존심이 세가지고 몰랐어요. 생각도 안 해봤고. 저도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이라는 거는 자존감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되기 쉽죠.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뭐가 있지? 사회적 요인은 대표적인 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네요. 트라우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13세에서 16세다. 13세에서 16세. 초등학교 6학년,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1 사이 때인데, 요때 어떤 데미지를 그 사람한테 입혔느냐, 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어.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어. 애들이랑 싸워갖고 사이가 안 좋아.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어. 본인한테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잖아요. 집이 망했어. 뭐 이런 거. 아빠한테 맞았어. 좀 심한 애도 어디 성폭행을 당했어.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이제 남겨지면 그걸로 인해서 그 유년 시절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대부분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 그
그 유년 시절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게 보내놓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거를 치유하는 쪽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이죠, 평생. 그거를 치유하는 쪽으로 그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는 내가 고쳐주겠다고 나서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미안해 하면서 이제 그 상처를 계속 비비게 되면 점점 그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유년기 시절 동안에 반복되는 일반적인 부모들이 겪는 오류입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해를 해놓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 상처를 비벼줍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비벼주면 그 상처가 계속 덧나고 해서 이게 이 안에서 이제 영원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부모들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자식들을 위해서 더 가해를 하고 있어.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제일 빨리 치유가 되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마음의 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얘기까지 했고요. 트라우마 얘기까지 했고, 그다음 생물학적 요인. 이것도 생물학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물학적 요인은 어떤 호르몬의 변화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온도 차이. 온도 차이. 계절이 바뀌고 갑자기 온도 차이가 심해진다. 온도가 뭐 추워졌다, 더워졌다, 뭐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신체의 변화를 가하면 호르몬 분비에 어떤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사람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제 우울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울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온도 변화가 심할 때. 그리고 이 온도 변화가 심해갖고 이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을 해지는데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안해지는데 그 불안해지는 거를 자기가 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불안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져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주변에 자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 틀어지게 되면 더 우울해지고, 아시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파이럴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그게 우울증이다.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우울증의 씨앗은 갖고 있다. 우울증의 씨앗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일 만큼 증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사람이 통계를 잡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만큼 통계가 잡히는 사람은 한 40%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 정도. 근데 그렇지 않아도 다 이제 마음속에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가지고 뭐 에이즈나 뭐 당뇨나 이런 병들처럼 우울증도 병이다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우울증인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힘들게 벗어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계속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아침에 빨리 깨고,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잖아요. 우울증은 불면이 옵니다. 불면.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자도 깨거나 아주 많이 자도 잠것 같지 않게 이렇게 피곤합니다. 맨 먼저 잠에서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잠으로 뭐 식욕이 부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죠. 무슨 얘기 했었지? 하여튼 얘기를 빨리 맞춰야 돼가지고 하여튼 저도 이제 그게 우울증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저한테 그런 게 오더라고. 계속 이제 어떤 가해를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다시 또 옛날처럼 그 변하는 게 보여요. 저는 바로 병원 갔습니다. 네, 바로 병원을 가서 일단은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한 3주간 약을 먹으면서 저 스스로 잠을 계속 재웠어요. 이게 피곤해지면 계속 빠져드니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해지면 계속 빠져드는 병이라서, 그래서 우울증은 완치가 없다. 완치가 없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우울증은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없고 언제든지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다. 그 재발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다시 우울해져서 우울증이 왔어. 그러면 내가 나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더 밑으로 더 떨어집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우울증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통계적으로 2019년도 통계에 자살률의 5위인데 10대부터 40대까지는 1위예요. 10대부터 40대까지는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병으로 자기가 인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울하다. 내 기분이 어떻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살을 봄과 가을에 많이 한다고 했는데 11월 달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11월 언저리. 아이고 카메라가 잘 안 서네. 11월 달 언저리가 뭐 10월, 11월, 12월 초, 10월 말부터 그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한번 주변에도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초겨울로 진입을 하는 그 시기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1월 달이 통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다시 위험한 달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11월 달은 잘 넘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마칠게요.